안녕하세요. 눈물의 여와 리뷰 시간입니다. 기다리던 11화가 방송되었는데요. 슬프고 애틋한 장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홍예인의 기억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아마도 눈물을 훔치며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10화에서 그레스고와 홍범자가 홍만대 회장이 있는 병실을 드디어 찾았는데요. 급히 두 사람은 홍만대 회장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죠. 바로 모슬이 전화였는데요. 아직 홍만대 회장이 있는 곳을 찾지 못했냐는 확인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은 모슬이가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경호원을 대동하고 어딘가를 바쁘게 걸어가는 장면이었죠. 바로 홍만대 회장이 있는 병원이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그레스고가 자기 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슬이와 범자가 도착한 시간이 겹칩니다. 아마도 모슬이가 그레스고를 미행을 한 듯 싶은데요. 범자와 그레스고가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닫는 순간 누군가 손으로 문을 막죠. 다름 아닌 바로 모슬이입니다. 당황한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모슬이를 쳐다보는데요. 냉철한 모슬이는 두 사람을 내리라고 합니다. 분위기를 감지한 그레스고는 살금살금 내리는데요. 범자는 절대 내릴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죠.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둘 모슬이가 아니죠. 결국 경호원들로부터 사지가 들려 범자는 끌려 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범자가 아니죠. 범자는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고 병실로 들어가려던 모슬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분위기 파악이 빠른 범자, 더 이상 자존심 따위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바로 꼬리 내리며 모슬이에게 사과를 하는데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제발 아버지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라면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정사정을 합니다.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나 본데요. 모슬이는 아버지 얼굴만 보고 나오는 조건으로 병실에 들여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라는 두 사람입니다. 계속 누워있던 아버지가 창가를 향해 일어나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요? 범자는 아버지를 부르며 미친듯이 달려가 홍만대 회장을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범자의 태도는 다시 돌변하는데요. 너 이제 죽었어. 우리 아버지 깨어났어. 라며 소리를 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홍만대는 멍한 눈으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모슬이가 좋아질 수도 있냐고 묻자 상황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홍만대 회장이 치매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로서 외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고 자신이 기억이 돌아왔다고 한들 바로 모든 걸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슬이의 경호원이 그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모슬이가 홍만대를 그냥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홍만대 회장은 일단 병원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모슬이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켄즈그룹도 모슬이의 손에 넘어갔을 거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홍만대 회장은 회사를 바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비자금밖에 없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자금의 정확한 장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홍만대 회장이 어떤 암시를 통해서 알려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자가 울면서 홍만대 회장을 안았을 때 길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짧은 단어로 범자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암시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드론인데요. 모슬이가 홍만대에게 비자금 어디에 숨겼냐고 그에게 소리 지르며 압박할 때 창가에 드론이 날고 있었죠. 이 드론은 바로 홍범자가 고용한 코난 탐정소 사람이 띄운 드론입니다. 급하게 모슬이가 창문 커튼을 닫았는데요. 이후 드론을 다시 띄울 거고 홍만대는 이 드론을 향해 손가락 제스처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 같습니다. 해인의 기자회견 후 킨즈그룹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고 결과 주식이 폭락하며 회사는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대로 해인과 현우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이어지기도 했죠. 특히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홍예인이 자신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몸을 바쳐 기자회견한 순정여로 온 언론의 도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만대 회장을 집으로 데리고 모슬이는 회사 관계자를 집으로 모두 불러들이는데요. 홍만대에게 죽먹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며 자신 것만 먹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의 모든 결제는 윤은성한테 보고하기 전에 자신한테 먼저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집에서 통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방에는 자신과 홍만대 회장 둘만 남게 되자 좀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돌변하죠.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다던 비자금은 어디 있냐고. 결국 집으로 데리고 온 것도 9천억 비자금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고 했는데요. 모슬이의 이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고입니다. 그레이스고가 모슬이 편에 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현우한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현우 또한 저들도 아직 비자금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신이 먼저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어벤져스 팀인 대학 친구들과 비자금 찾기에 돌입합니다. 역시 브레인 백현우입니다. 드디어 비자금 장소를 찾았는데요. 멀지 않은 국내에 있었죠. 혜인은 현우에게 어떻게 장소를 알았냐고 물어봅니다. 회사를 사랑한 사람들이 더 이상 회사가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없다며 그들이 도와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혜인은 현우에게 이렇게까지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이유를 묻자 현우는 혜인이 회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자금 장소는 바로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였는데요. 킨즈가 가족들은 물류창고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이장 잠입을 합니다. 창고 관리자는 이전에 사용했던 분들이 미술품 수입하는 분들이었다며 신예 작가들인데 가격이 20, 30배 뛰었다며 터가 아주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힌트를 얻는 듯합니다. 그 시각 현우는 사무실로 들어가 물류창고에 관련한 파일 전체를 다운받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많은 현금을 어디에 숨겨두냐는 것입니다. 12화 예고편에서는 현우가 세부 약도를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조만간 비자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비자금이 들어있는 금고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현우가 홍만대 회장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유추해 금고를 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슬이가 현우가 비자금 장소를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를 알고 있는 모슬이가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비자금을 어떻게 밖으로 빼낼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12화 오늘 밤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